자, 최근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이 경영권을 뺏기 위한 시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13년간 개발을 했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라인인데, 문제는 일본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이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계속 미뤄져 왔다라는 점도 있고요. 소프트뱅크와 일본 정부가 함께 나서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직접적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 네이버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 와중에 벌써 일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 지도를 했고요. 그렇게 네이버의 경영권 포기를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 포기의 최종 기한을 이제 7월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는 5월달까지 지분을 넘겨받겠다라는 방침을 또 내세우고 있고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다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참고로 라인을 여지껏 일본 기업이다라고 잘못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분은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가 50%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50%를 소유한 합작회사 그 A홀딩스가 전체의 65%를 보유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네이버가 내놓았던 여러 파생 서비스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의 자회사 중에 NHN 재팬에서 개발한 서비스이기 때문인 것도 있죠. 한국에서야 뭐 그다지 큰 인기를 얻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든가 대만에선 사실상 국민 메신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도 뭐 보면은 인도네시아, 스페인, 태국 등등 여러 전 세계 국가를 쭉 뻗어나간 글로벌 플랫폼으로 지금 자리를 매김한 기업인데, 그런 기업을 이제 일본 정부가 경영권을 일본 기업에 넘겨라, 상당히 무리한 압박을 지금 가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산업 역량, 어떤 기술 패권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일본 정부 어떤 이유로 이런 무리한 강제 매각 시도, 이 경영권 찬탈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기가 차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의 의도적인 전 자작극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좀 들게 만들어요. 지난해 11월에 보면 이때 라인에 대한 어떤 해킹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51만 건이 유출이 됩니다. 이때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 이때다 싶은지 일본인의 어떤 국민 메신저 경영권을 이걸 한국 기업에게 맡길 수 있겠냐 라면서 근거 없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자작극에 대한 의심 이것만으로는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해당 해킹을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제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국제 해커 집단의 시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정을 하고 수사를 돌렸는데 결과는 아무런 입증도 이끌어내지 못했죠. 심지어 앞서 얘기했던 이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해커 집단의 시도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시선 분산 효과를 얻어냈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부 측에서는 이제 기술적 취약성에 대한 보안 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본 정부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어요. 이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어떤 형태의 절차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이를 행정지도를 한 것은 역시나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조치라는 점에서도 의아스러운 지점이고요. 무엇보다 일본이 내건 명분의 심각한 결점에 대한 부분은 또 뭐냐면, 일본이 이미 수차례 해킹에 대한 피해 사례가 좀 많아요. 그런 상습 해킹 피해 국가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러한 상습적인 해킹 피해 사례에서도 경영권을 빼앗은 적이 없거든요. 해커들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일본에 이를테면 2011년 당시였나요? 그때 4월쯤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해킹 사태가 터져서 무려 7,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소니 엔터테인먼트도 역시나 2,460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그 피해자가 1억 명이 넘어요. 그에 반해서 라인의 해킹 피해는 51만 건입니다. 2014년에 그 소니 픽처스 해킹 사태로 개봉하지 않은 그 영화의 영상 대본도 유출되고, 근데 이때도 역시나 경영권 압박은 전혀 없었죠. 이 이후에도 100만 건 이상의 유출 사례가 최소 8차례가 넘습니다. 그렇게 지금껏 일본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킹 피해로 인한 입장에서 늘상 자국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저거 다 해커 탓이다 라고 돌려가지고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애를 썼던 것과 비교를 하면 이 일본 입장에서의 자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온도차가 너무 극명하게 나눠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지금껏 단 한 차례도 그렇게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적도 없었고요. 그렇기에 경영권 찬탈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언플이 나름 성공적으로 좀 이어졌죠. 그래서 왜 일본 커뮤니티들을 살펴보니까 뭐 한국의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를 맡길 수 없다, 뭐 해외 자본이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흐름까지 또 만들어진 모양이던데, 그런데 이것도 좀 어이가 없죠. 애초에 이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좀 인지를 하셨겠지만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그런 운영 구조 속에서의 이 팩트를 다 내팽개치고 명백한 허위날조 프레임으로 이제 일본 정부와 언론이 선동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매우 의도적인 기획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민주주의 표방 국가라고는 하죠. 일본이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권력 집중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민주주의 표방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기에도 참 이게 구조가 참 애매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종 이 해외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나마 뭐 미국에서 틱톡의 경영권을 제한을 최근에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죠. 중국과의 어떤 이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이 사실상 패권 전쟁에서의 적국이라는 설정값이라든가, 중국이 미국에서 유입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모두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에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제한하는 것을 따져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틱톡에 대한 경영권 제한에 대해서 명분상 충분하죠. 그러나 이번 일본 정부에서의 사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전례가 없고, 게다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자마자 이어졌던 그 수차례 이 친일 새끼죠, 대일 굴종 외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이 일본발로 시작됐던 한일 갈등 속에서도 뺏지 않았던 라인의 경영권을 가져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조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컵에 뭐 물 절반을 채우면 나머지 절반은 뭐 일본이 채우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 굴종적 외교의 명분을 내세워왔던 이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는 뭐 이건 컵은 둘째치고 이제는 우물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물까지 통째로 내놓으라는 일본 정부의 태도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뭐 단순한 어떤 민간 기업의 뭐 탈취로만 이거 보셔는 안 될 일이라고 보는 게, 라인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금 뭐 동남아부터 뭐 유럽, 어쨌든 이 전반적인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간 이 플랫폼 대기업인 만큼 라인을 빼앗기게 되면 사실 네이버는 이제 앞으로 글로벌 기업의 입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로컬 기업으로 전락을 해서 장기적인 어떤 주가 하락의 어떤 여러 타격도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라인의 부가가치 창출 여파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 정말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네이버만 피해를 받습니까? 기술력을 갖고서 일본에 들어가는 진출한 어떤 기업들이 결국 그 사업에 있어서 대거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를 전례로 해서 결국은 우리 기업에 대한 여러 일본 정부의 탈취행위 또는 탄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도 역시나 배제할 수가 없죠. 지금도 당장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한탄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문제는 또 더 심각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위 변제로 역사와 인권까지 팔아넘기더니만 이제는 기업까지 갖다 바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뭐 말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나서겠다, 그 한참 지났어요, 뒤늦게. 그러면서 외교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전 이걸 보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다예요. 나아간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소통을 하겠다, 이게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소통을 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소통을 앞으로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대처입니까?
그냥 지금 이 국내에서의 분노한 어떤 민심을 달래기 수순의 쇼인 것 뿐인 거지, 이 대일 굴종 외교에 대한 스탠스는 변함이 없는 거죠. 최근 AI 기술의 등장으로 촉발된 기술 경쟁에서 각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또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AI 선도 기술에 있어가지고 디바이스 AI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도 나오고, 결국은 또 이를 선도하기 위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플랫폼 기업들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내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게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이 찬탈 행위를 눈 감아주고 그저 빼앗기도록 그냥 냅두겠다라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이 지금 윤석열 친일 정권에 의해서 계속 기울어져 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매국적 행위 이대로 눈 감아둘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가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범야권 이 정당의 목소리가 특히나 이 친일 1세계 정권에 있어서 특히나 이 라인에 대한 것을 넘겨주면 천문학적인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일본 정부의 이 명분 없고 그 절차적 정당성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 탈취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소리를 모아야 될 만큼의 중차대한 일이라고 판단이 듭니다.